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입니다. 시장 속 오늘 눈여겨볼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권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차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자동차 쪽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주 핫하죠? 네, 오늘뿐만이 아니에요. 최근에, 현대차, 네. 기아차, 현대, 모비스, 맨도까지 오늘 대다수의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고 오르는 쪽 보면 자동차 부품주들이기도 합니다. 놀랍죠? 특히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요. 뭐 형님을 따라잡은 기아차, 유럽에서 현대와 점유율이 같아졌다라고 이야기 나오는데 4월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4월에 네. 딱 두 거래일을 제외하고 계속된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기아차인데요.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맨도 뭐 다 좋다 보니까요. 정작 종목을 뭘 골라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중국 규제 완화로 자동차 수요 부양책 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증권에서는 완성차 업체도 좋고 또 한운시스템이나 우리산업, SL 등의 종목도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완성차는 뭐 떨어진 거 비하면 많이 올랐다고는 생각은 안 들지만 그래도 단기 올랐으니까 부담이 있잖아요. 그럼 부품주를 봐야 되는 건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네, 완성차 계속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완성차의 수익 모델 구조가 어떻게 된다? 가장 많이 팔려야 되는 데가 바로 이 중국 쪽과 바로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은 조금씩 SUV 쪽이 회복을 시키기 시작을 했다. 근데 중국 쪽이 사실은 요원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중국이 어떻게 보면 규제 완화나 이렇게 해서 수요를 조금 더 증폭을 시킨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현차, 기차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아래단에 있는 뭐 한온 시스템이나 우리산업 같은 경우도 아주 좋습니다. 실제 지금 사실은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에 1분기 숫자가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분기 때부터는 분명히 좋아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공조기에 대한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 회사에서도 좀 긍정적인 레포트가 하나 나오는데 네. 아주 좀 오늘 주가도 화려하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어떤 종목에 대한 리포트요? 한운이요? 한온 시스템에 대한 얘기. 그리고 뭐 우리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PCB 히터입니다. 우리가 엔진의 열 같은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씁니까? 바로 전기차로 가면서 엔진이 없어지잖아요. 이런 이슈들 때문에 우리 산업을 계속해서 채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미래에 가면 바로 미래 차들에 다 채용이 되는 이런 우리 산업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자동차가 너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진짜로 한 잃어버린 한 10년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것을 보면 되찾아갈 수 있는 시점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쌍용차 타는데 쌍용차도 참 좋은데 쌍용차는 상승에 동참을 못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쌍용차를 타면 되는데 현차 기차가 우리 딱 그렇죠. 밖만 봐도 뭐예요? 현차 해요. 기차밖에 없잖아요, 대부분. 뭐 죄송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요, 현대차, 기아차, 한운시스템, 우리산업 다 좋다고 얘기하셨는데 그중에 1순위는요? 우선은 대형주들은 좀 올라가는데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빨리 열심히 달려, 빨리 달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한운 시스템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회사랑 의견 일치하시네요. 네. 회사에서 나온 리포트와 함께 네. 오늘 한운시스템 골라주셨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역시나 요 며칠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종목이에요. 카카오인데요. 카카오 하면 네이버 우리 같이 생각나잖아요. 카카오는 뜨는데 네이버는 왜 이런가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신 찰나에 또 모처럼 머니투데이에서 좋은 기사를 써냈습니다. 카카오가 이달 들어서 14%라고 하지만 뭐 거의 이 거래일 동안 올라간 거고요. 그렇죠. 네이버는 3%, 네이버는 지난달에도 주가가 7% 떨어졌습니다. 신사업 PB가 엇갈렸다라는 건데요. 네이버가 일본에서 라인페이를 실시를 했어요. 하지만 후발주자였고 너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해외 시장의 행보를 넓히다 보니까 적자가 된다라는 거죠. 이 때문에 네이버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조금 불안하고요.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반면에 카카오는 주가 움직임이 참 좋지 않았다가 요 며칠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이 채팅창 내 배너 광고를 도입한다라는 이슈 속에 수익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고요. 하지만 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카카오가 뭐 계열사라 그래야 되나요? 자회사? 그게 한 80개 정도까지 늘어났대요. 정말 많은 회사들을 가지고 온 건데 그 회사들이 다 관리가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전부 다 계속 신사업 투자만 하니까 네. 여전히 카카오는 수익이 따박따박 잡힐까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수익은 잡히긴 있습니다. 계속해서 돈은 벌고 있으면 적자가 나는 이런 회사는 아니다라는 거. 물론 앞에서 우리 아나운서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신사업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당연히 초기에는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카카오는 카카오다랍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수익화를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언제 돈 벌 거야라고 했었던 것이 이제는 하나씩 시작이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최근에 카카오에 대한 이런 흐름이 많이 좋아지는 것 같고요. 미래로 갈수록 어떻게 보면 카카오, 네이버도 아마도 다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규제 때문에 야, 나 이렇게 해서도 돈 벌고 저렇게 해서도 돈 벌고 하고 싶은데 기존 사업들의 어떻게 보면 이런 규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씩 없어질 때마다 카카오는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시기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페이를 어떻게 보면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닥이 확인됩니다. 어떻게 보면 카카오는 우리나라에만 어떻게 보면 SNS가 넘버원입니다.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 라인 같은 경우는 일본에도 이미 1위고요. 동남아 쪽에서도 네. 1위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파괴력이 누가 더 컸겠어요? 우리나라는 5천만, 일본은 1억이 넘어가고 베트남도 1억이 넘어가는 이런 국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누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장기간 좀 길게 본다면 네이버도 분명히 좋아지는 시기입니다. 즉, 야, 카카오야, 네이버야 하면 이거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본다면 카카오, 그리고 길게 본다면 저는 네이버를 조금 더 선호해 보고 싶습니다. 실제 숫자상으로도 네이버가 더 쌉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로는 카카오 대응이 좀 긍정적이고 길게 봤을 땐 네이버 사업부 가치나 국가적인 흐름을 봤을 때 네. 일본이나 동남아 시장의 영역을 넓히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당장 오늘 투자를 해야 된다면 네이버는 안 사시겠죠? 당연하죠. 네, 지금은 알겠습니다. 잘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두고 만약에 네이버 매수 사인이 나올 때쯤 저희 차장님이랑 다시 얘기 나눠볼게요. 다음 이슈는요. 좋지 않아요. 참 좋지 않은 시간이 오래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2016년도 6만 원 정도 됐었던 주가를 제가 기억하는데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오늘도 판다. 제목이 좋아요.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동반 매도를 하면서 한국전력이 휘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세봤더니 외국인이 무려 24거래를 연속해서 한국전력에 대해서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마무시하게 매도하고 있고 결국 한국전력의 주가는 웜에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죠. 흐름이 참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일단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는 이상 이 종목이 올라갈 여지가 거의 없다라고 증권사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탈출구가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목표가도 계속 낮추고 있고요. 저희 쳐다도 안 봐야겠죠, 지금은? 지금 당장 살래 그러면 왜? 라는 이런 말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국전력은 사실은 PBR 가치로는 정말 싼 회사입니다. 정말 어떤 생각을 많이 했었냐면 예전에는 내가 또 돈이 많으면 한국전력을 내가 내 거 만들어버리면 안 될까? 라는 생각까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어린 생각이었죠. 실제로 이거는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50%를 넘길 수가 없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회사의 가치는 분명히 싸다라는 거. 즉 나는 정말 길게 투자를 할 거야. 나는 PBR 투자를 해라고 생각. 그리고 나는 가치주가 좋아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국전력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야 성장을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한국전력이 성장할 게 얼마나 있을까. 결국은 얘들의 숫자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가격을 인상을 시켜야 되는데 정부가 과연 야 너 그래 인상시켜 너희들 힘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돈은 벌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또 이 회사가 또 메리트가 생길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배당입니다. 배당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해 보인다는 거. 근데 작년 같은 경우도 고개를 계속해서 갸우뚱했습니다. 한참 많이 줄 때는 1,850원까지도 줬습니다. 재작년에 네. 1,850원이었으니까 이 정도면 와 그냥 망할 이상도 없고 은행보다 훨씬 좋고 자본이익도 얻을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 주가의 흐름이 좋았을 건데
지금 정부에서는 별로 그렇게 분명히 또 여름에 너무 더우면 야 좀 깎아주자라고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와버리면 한국전력한테는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어떻게 보면 원재료를 원자력 쪽에서 많이 얻었었는데 원자력 계속해서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당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의 흐름들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앞에서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가치 투자자들, 나는 이 회사의 어떻게 보면 PBR 가격이나 실제로 여러분들 각 지에 한국전력 지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 알고 계시죠? 그 땅값만 해서도 이 회사의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 더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팔 것도 아닌데요, 뭐. 그래도 어찌됐든 가치잖아요. 이제 정말 비약적인 가치. 우리나라가 너무 힘들어서 야, 한국전력이라도 팔아야 돼라고 얘기하면 실제로 이런 엄청난 이런 포지션이 나올 겁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을 가능성이 아주 높긴 네네. 하지만이라는 얘기를 알겠습니다. 해드려보겠습니다.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뭐 사실 지금 뚜렷이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할 만한 포인트 등이 없긴 하죠. 정말 길게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조금은 관심을 유지해보자. 정권은 라고? 바뀔 수가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2017, 18, 19년도 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 종목입니다. 조금 빨리 벼뜰 날들이 왔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네요. 개별 종목 이슈들 경제신문 들여다보면서 살펴봤습니다. 김건진 차장과 함께했고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습니다.